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한 지 13일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1박 3일의 숨가쁜 일정 동안 이 대통령은 주요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비록 급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일정도 짧지만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과 함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밝은 표정으로 도착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 주요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환송 인사들이 대통령 내외보다 먼저 도착해 도열해 있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가 된 화합 넥타이를 맸고 김혜경 여사는 연녹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뒤에서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를 태운 전용기는 곧바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조차 채 마무리되지 않은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진 첫 국제무대 데뷔. 이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복귀를 보여주는 일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여건보다 더 먼저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낮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주요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물론 양자회담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럼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미리 가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도착할 텐데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5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쯤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1박 3일의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된 7개 비회원국 중 두세 곳과 먼저 양자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초청국 가운데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당선되자마자 초청을 받아서 이게 워낙 급박하게 잡힌 일정이긴 한데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총리 직접 만나게 되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 이튿날 G7 정상회의 장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국제 미디어 센터를 감싸고 있는 이 로키 산맥이 있고요. 이 로키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공식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이어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이 열립니다. 바로 이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두 정상과의 회담 일정에 대해서 가변성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성이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가 되는 건데 자,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할 계획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내란에서 회복됐다는 걸 전 세계에 천명하는 계기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날 오찬 겸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연설 주제는 에너지와 인공지능,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 AI 연계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은 물론 두 차례 공식 연설까지 이 만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압축적으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 참석으로 탄핵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리더십 공백을 채우고 또 정상외교 복원을 알린다는 의미와 함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G7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두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지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MBC와 만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 계엄 이후 너무 힘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난 2월 말에 접게 됐어요. 1인 25만 원 지원하는 게 돈 25만 원 가치를 떠나서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밥상 물가 안정화에 돌입한 가운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달걀값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아니라 일부 생산자들이 협회를 통해 짬짬이로 가격 담합을 해서 이 달걀값이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달걀 30개짜리 한 판이 7,980원입니다. 평균 소비자 가격은 한 판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년 만에 7%나 올랐습니다. 계란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한 7,000원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잘 못 먹죠. 너무 비싸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 생산자 모임인 산란계협회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등 3곳입니다. 산란계협회는 달걀 산지 가격을 지난 3월 한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석 달 만에 약 30% 올렸습니다. 협회가 고시 가격을 발표하면 회원사들은 자발적으로 산지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이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가 산지 가격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생산자끼리 짬짬이 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최근 들어 산지에서 떼오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많이 오른 거지. 옛날에 비교하면 안 되지. 마진은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계란값이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대해 산란계협회는 참고 가격만 제시했을 뿐 가격을 강요한 적이 없고 가격 상승은 소매점의 폭리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아예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460억 원을 투입해 달걀뿐만 아니라 들썩이는 밥상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과일 같은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40% 할인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고등어 등의 관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장 차관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가 뜨거운 관심 속에 오늘 마감됐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7만 4천 건 넘는 국민 추천이 접수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투명한 검증을 거쳐 내각 인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추천하겠다. 경제부총리의 야당 인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겠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부터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았는데 접수 건수가 불과 엿새 만에 7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상보다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에 개혁적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가수 아이유, 영화감독 봉준호, 개그맨 유재석 등 유명 인사가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인기 투표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탁되지 않더라도 추천된 인사들은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추후 인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천 접수가 마감되면서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주요 내각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